중국 주석이 이용하는 항공사이자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이 타기도 했던 그 항공사. 대륙을 대표하는 항공사의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은 어떨지. 안녕하세요. 또또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중국에 3대 항공사가 있는데요. 동방항공, 남방항공, 국제항공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름이 왜 다 그 모양인가 싶을 텐데 중국 정부에서 항공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항공사들을 일부러 구조조정하여 새 항공사로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동방항공은 중국 동부 상하이가 허브이고요. 남방항공은 남부의 광저우, 그리고 중국 국제항공은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허브로 삼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허브라는 점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새 항공사 중에서도 중국 국제항공은 유일하게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를 기체에 새긴 국책항공사이고요. 중국 주석이 이용하는 항공사임은 물론 기체에 쓰인 중국 국제항공 글귀 또한 덩샤오핑의 서체이기도 합니다. 영문명은 에어차이나인데 대만의 국책항공사인 차이나 에어라인, 중화항공과 헷갈릴 수 있으니 잘 구분하셔야 하죠. 저는 호주 여행을 갈 때 중국 국제항공의 비즈니스석을 탑승했는데요.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죠. 굳이 왜 중국 항공사를 탔을까?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항공권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인천 시드니 대한항공 직항 이코노미로 2명이 이용하는 가격이나 중국 국제항공 비즈니스 1명, 이코노미 1명 탑승하는 가격이 비슷했던 거죠. 게다가 호주 여행 동선이 시드니 여행 후 멜번까지 보는 거였는데 중국 국제항공은 멜번에도 취항하고 있어 굳이 다시 시드니로 돌아와 인천행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었던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결국 호주 내부에서의 이동까지 생각하면 대한항공 직항편의 장점이 크게 와닿지 않았고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도 쌓이고 게다가 저는 리뷰도 해야 되니까 겸사겸사 탑승한 중국 국제항공.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여러분들 여행하시다 공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와이파이 연결하시는 거잖아요. 여행하다 보면 호텔이나 식당에 가면 와이파이 표시만 보이면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해서 연결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공용 와이파이에 연결하다 보면 이 내 핸드폰이 약간 해킹 같은 거에 노출이 되는 건 아닌가, 내 개인정보가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사실 요즘에는 핸드폰에 뭐 개인정보뿐만 아니고 금융정보 등등 너무너무 민감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사실 좀 불안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이용하는 게 서프샤크 VPN입니다. 이 서프샤크 VPN을 실행시키고 인터넷을 하시면 이 인터넷에서 오고 가는 정보들이 모두 다 암호화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민감한 정보들 다 보호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프샤크 VPN은 100개 이상의 국가 3200개 이상의 고속 서버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나라별로 선택을 하면서 서버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OTT 요즘에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거, 그런 거 이용하시다 보면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컨텐츠가 있어요. 뭐 미국에 가야지만 볼 수 있다든지. 근데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하나 보자고. 하지만 서프샤크 VPN에서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고속 서버를 선택하시면 한국에 있으면서도 마치 미국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미국에 있는 컨텐츠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영상의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 보시면 또또남의 할인 코드가 있습니다. 게다가 24개월 이용권을 구입하시면 3개월 무료 이용 특전도 제공이 됩니다. 뭐 여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개인정보도 중요하니까 서프샤크 VPN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안 철저하게 해 가시면서 지키면서 인터넷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탑승한 인천 베이징 CA126편인데요. 중국 국제항공이 스타 얼라이언스 소속인 만큼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 라운지를 이용하게 되죠. 베이징까지는 단거리 비행인 만큼 복도가 하나인 협동체 보잉 737로 운행하는데요. 파란색 의자에 붉은색 봉황이 그려진 좌석 디자인에서 중국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단거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우등고속이라고도 불리는 리클라이닝 좌석인데 중간 팔받침대나 좌석을 조절하는 버튼에서 약간의 연식이 느껴지죠. 지금 보시는 건 여행을 마치고 베이징 인천 노선에서 탑승한 A321 기종의 비즈니스석인데요. 중국 국제항공은 무려 200대가 넘는 A320 패밀리 기종을 보유하고 있으니 국내와 중국을 잇는 단거리 노선에선 A320 패밀리를 만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두 좌석은 거기서 거기이긴 한데 유독 보잉 737의 헤드레스트, 즉 머리 받치는 부분이 정말 돌덩이 같습니다. 체감상 거의 합판을 대어놓은 것 같아서 깜짝 놀랐고요. 좌우로 접히지도 않아 굉장히 불편했네요. 반면에 승무원분들 서비스는 생각보다 너무 친절했는데요. 무엇보다 승객이 탑승하면 가장 먼저 슬리퍼를 뜯어서 자리에 놓아주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타 항공사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서비스였고요.
타 비즈니스석과 같이 탑승 후 타월과 함께 웰컴 드링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좌석에 있던 생수는 티벳에서 떠왔다는 생수, 담요는 잘 소독돼서 봉지에 담겨 있는데 폰트와 색상 덕분에 무슨 만지면 안 되는 걸 받은 느낌이죠. 2시간이 조금 넘는 짧은 비행이지만 나름 테이블보도 깔리고 수건도 다시 제공됐는데요. 간단한 견과류와 건과일로 시작된 기내식은 단거리 치고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후추 맛이 강하게 나는 중국식 소고기 요리가 제공됐고요. 다만 비프 파스트라미에 나온 생마늘이 조금 강렬하긴 했죠. 돌아올 때 제공된 기내식은 아침 비행이었기 때문에 오믈렛과 시리얼, 과일, 커피가 제공됐는데 메뉴 자체가 무난하기 때문에 맛도 무난했습니다. 나름 잘 구운 빵도 제공되고 깔끔한 아침 한 끼였죠. 또동이가 탑승한 중국국제항공의 이코노미석은 국내 LCC 수준의 31인치 크기로 대한항공보다는 좁은 모습인데요. 또동이는 운이 좋아 비상구석에 앉은 덕분에 편하게 왔네요. 대신 이코노미석 기내식은 그야말로 중국 항공사인 게 느껴지는 심플한 구성이었는데 다행히 또동이는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요기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2시간여의 비행을 마치면 드디어 호주행 비행기를 탑승할 중국 수도 베이징의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비교적 최근인 2008년에 오픈한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은 굉장히 크고 시설도 깔끔했는데요. 다만 환승객 동선 안내가 미흡하여 승객들이 조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있었네요. 게다가 현지 시간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카페 한 곳 빼고 모든 매장이 문을 닫아 먹거나 마실 수 있는 곳이 부족했고요. 당시가 12월 말 겨울이었는데 설상가상 공항 전체의 난방까지 꺼져버렸죠. 공항 전체에 지금 난방이 꺼졌어요. 엄청 추워 지금. 아 추워. 중국 국제항공 비즈니스 탑승객이 입장 가능한 에어차이나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 가보았는데요.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라고 하기엔 미흡하지만 비즈니스 라운지라고 생각하면 꽤나 잘 꾸며놓은 모습입니다. 다만 공간 자체가 오픈된 형태여서 추위를 피할 수는 없었네요. 음식 종류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과일이나 기성품은 맛이 괜찮았고요. 딤섬이나 찐빵은 식어있거나 조금 오래된 느낌이 있었죠. 비즈니스 탑승권으론 탑승객 본인 한 명만 입장이 가능했고 PP카드로 이용 시 동반 1일에 결제하면 2인이 이용 가능해 또동이도 함께 라운지 이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또동이는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합니다. 저 근데 또동이님, 네? 그 장거리 비행 하신다고 네. 목베개 가져오셨잖아요. 네. 근데 목베개를 왜 짐에 넣어서 보내셨어요? 왜 너무 보냈을까요 제가? 저 지금 이해하려 거든요. 지금 뭐 베개 운반책이에요? 본인이 직접 부산에서 가져오신 다음에 그걸 짐으로 호주로 바로 보내버리셨는데 지금 별로 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올 때 쓰겠습니다. 다시 기분 때. 좀 당황한 게 보이는데? 지금 좀 웃기게 나오네요 지금. 약 5시간의 경유 대기를 마치고 드디어 시드니행 항공편에 탑승합니다. 베이징 시드니 노선은 중국 국제항공의 주력 항공기 중 하나인 보잉 777-300ER을 탑승했는데요. 8석의 1등석 뒤에 총 42석의 비즈니스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좌석씩 붙어있는 형태의 비즈니스석은 얼핏 보면 대한항공의 프레스티지 슬리퍼 좌석이 생각나는데요. 프레스티지 슬리퍼가 2좌석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발을 펼쳐도 앞좌석이 닿지 않는 넓은 공간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 국제항공의 좌석은 사선형으로 배치되어 2좌석이 살짝 엇갈려 있습니다. 또한 발을 넣는 공간을 앞좌석과 겹쳐놓아 리버스 헤링본 좌석을 탄 것과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죠. 좌석은 단거리 노선에서 봤던 것과 달리 푸른색의 채도를 낮추어 훨씬 모던한 모습이고요. 가죽으로 된 머리 받침대도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확실히 2좌석이 붙어있는 만큼 분리된 좌석에 비해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진 않지만 중간에 반투명 가림막이 있어 얼굴이 마주칠 일은 없고요. 저는 운이 좋게도 옆좌석에 아무도 앉지 않아 개꿀이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장거리에 배치되는 좌석인 만큼 당연히 좌석은 180도 풀플랫으로 펼쳐지고요. 다만 별도 매트리스는 제공되지 않는데 비즈니스석 매트리스는 국내 항공사에서도 제공되지 않죠. 대신 꽤나 두꺼운 정말 침구 같은 이불과 역시 제법 폭신한 베개가 제공되어 긴 비행 중 절반을 편하게 자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을 꼽자면 장거리 노선이었음에도 잠옷이 제공되지 않는 점, 그리고 좌석의 수납 공간이 너무 적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호주 멜번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올 때엔 보다 신형 항공기인 A350-900의 비즈니스석을 탑승했는데요. 보잉 777과 달리 121 구조의 완벽한 리버스 헤링본 구조의 좌석 배치였고 저는 창가 쪽 좌석에 앉았습니다.
A350 좌석에선 다시 짙은 파란 색상을 찾아볼 수 있었고요. 가죽 머리 받침대 부분이 조금 더 넓은 것이 특징이죠. 역시 발을 놓는 공간이 살짝 좁은 모습입니다. 대신 옆쪽에 여권을 넣기 좋은 수납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좌석 옆에서 테이블이 나오는 보잉 777과 달리 좌석 앞쪽에서 슬라이드가 내려오듯 펼쳐지는 테이블이 재미있죠. 개인적으로 좌석의 편리성만을 따졌을 때는 리버스 헤링본 좌석인 A350보다 보잉 777이 훨씬 덜 답답하고 공간도 더 넓은 느낌이었는데요. 옆좌석에 동행이 있거나 좌석이 비어 있다면 보잉 777 좌석이 나을 것 같고, 모르는 사람과 함께 가야 된다면 A350 좌석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시드니까지 10시간이 넘는 야간 비행을 위해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만화 쿵푸 팬더가 생각나기도 하는 귀여운 기내 안전방송이 시선을 끌죠. 이날 서비스를 담당했던 중국인 남자 승무원분이 한국어를 곧잘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신이 내리기 전 3시간 정도. 착륙 3시간 전에 제공되나요? 와. 여기 보시면 이샹 새우하고 북경닭. 북경닭이요? 북경닭. 북경닭? 북경오리인가? 예, 맞아요. 오, 북경오리 먹어볼게요. 만약에 그 푸드카인데 그 네. 주문하시면 깨워드릴까요? 네, 깨워주세요. 예, 예. 근데 혹시 샴페인은 무슨 샴페인이에요? 프랑스 샴페인 이란 아, 네네.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대학때 대구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유창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국어로 응대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고요. 새벽에 출발하는 비행편인 만큼 가볍게 제공되는 첫 식사는 샴페인 폴로저 브릴 리저브로 시작을 했고요. 제가 주문한 치킨 누들의 경우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짭짤한 중국식 누들이었습니다. 함께 나온 과일이나 케이크가 맛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장거리 비즈니스석 기내식치고는 조금 소박했던 건 사실이네요. 하지만 시드니 도착 3시간 전 제공된 아침 식사는 정식 코스로 제공이 되었는데요. 아뮤즈 부시로 제공된 정체가 궁금했던 비주얼의 주인공은 토마토 구스 리버 테린, 즉 토마토가 들어간 거위 간 테린이었는데 맛있다기보다는 맛이 독특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입맛을 돋울 새우 카나페가 이어서 나왔고요. 메인이 나오기 전 제공된 빵도 따뜻하니 종류가 4가지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했던 기내식, 북경오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별의별 거 다 먹어봤지만 북경오리는 또 처음 먹어보네요. 실제 중국집에서 먹는 것처럼 껍질까지 바삭바삭하게 잘 익힌 오리와 밀전병, 오이와 파채까지 함께 나왔고요. 막 엄청 고급스러운 맛은 아니었지만 제가 북경오리 자체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기내식으로 처음 먹어보는 메뉴여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디저트로 과일과 치즈가 나왔는데 보통 건과일이나 크래커가 치즈와 함께 제공되는 것과 달리 대륙의 상남자 느낌으로 대충 썬 듯한 치즈가 당근과 파슬리와 제공되는 게 너무 웃겼습니다. 멜번에서 출발한 비행편은 저녁에 출발하다 보니 첫 끼가 메인이었는데요. 훈제 연어와 비프 요리 모두 기내식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메뉴인 만큼 무난하고 맛있었고요. 확실히 호주 출발편은 기내식을 호주에서 받아오다 보니 치즈도 제가 생각하는 비주얼로 제공이 되네요. 베이징 도착 전 제공됐던 아침 식사는 중국식으로 시켜봤는데 연잎밥이 특이했고요. 찹쌀이 들어가 쫀득쫀득하니 맛있었는데 다만 중국식 죽인 콘지는 생강맛도 강하고 식감도 익숙하지 않아서 제 입맛엔 잘 맞지 않았습니다. 또동이가 혼자 고군분투한 장거리 이코노미 기내식도 보실까요? 나중에 영상을 보고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첫 번째 기내식에 단백질이 너무 없어서 북경오리 한 점 싸서 갖다 줄 걸 하는 아쉬움이 들었고요. 그나마 두 번째 기내식은 소고기 메뉴를 선택했는데 그럭저럭 일반적인 이코노미 기내식 구성이죠. 멜번에서 돌아올 때는 첫 번째 식사는 치킨, 두 번째 식사는 누들이 나왔는데 확실히 비즈니스석보다 이코노미석 기내식을 보니 중국 국제항공 기내식이 많이 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아직 또동이는 젊고 살 날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중국 국제항공 비즈니스석엔 록시땅 어메니티 키트가 제공됩니다. 록시땅에 립밤과 바디로션이 들어있고 안대, 빗, 칫솔, 치약까지 준비되어 있네요. 대륙에 노캔 헤드셋도 제공되는데 다만 엔터테인먼트가 볼 게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핸드폰에 영화나 드라마 담아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외에 화장실에 가면 걸려있는 귀여운 팬더도 기억에 남습니다. 중국국제항공의 장거리 2번과 단거리 2번의 탑승을 마치고 제가 느낀 점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였습니다. 일단 중동항공사나 싱가포르 항공과 같은 5성급 항공사와는 절대 비교할 수 없지만 또 3, 4성급 항공사들과 비교하면 무난하고 딱히 문제될 것 없는 모습이었고요. 기내식 라운지, 공항 서비스, 긴 엔터테인먼트 등등 모두 다 아쉬운 면이 있지만
너무나도 착한 가격에 용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도착도 제가 탑승한 4번 모두 정시에 딱딱 진행됐고요. 무엇보다 승무원분들 친절함에 있어서는 예전에 악명 높던 시절에 비해 정말 많이 개선이 됐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승무원분들이 되게 무뚝뚝한데 근데 엄청 서비스 자체는 친절했어요. 되게 쓰레기도 되게 자주 치우시고 중간중간 오셔가지고 빈 잔 비었는지도 체크해서 리필해 주시고 되게 괜찮은데요, 제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멋지게 서비스 받으면서 비즈니스 한번 타고 싶다. 그런 분들께서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칠 비행이 될 거고요. 나는 서비스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장거리 여행하는데 좀 편하게 누워서 가고 싶다는 분들께는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스러운 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가격에 대한항공 이코노미 탈 바에 좀 더 보태서 중국 국제항공 비즈니스 타고 누워서 가는 게 낫겠다 싶은 거죠. 이코노미에 탑승했던 또동이도 인생 첫 장거리 비행임에도 별 이슈 없이 편안히 잘 다녀왔다고 하네요. 지난번 비에젠 리뷰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중국 항공사 리뷰 영상에는 보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신랄하게 비판한다거나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하지만 진짜 죄송한데 제가 탑승한 비행에서는 아무 이슈가 없었습니다. 중국 항공사는 승객의 문제라는 얘기도 있는데 운이 좋았던 건지 진상 중국인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겪은 걸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면 무난하고 생각보다 괜찮았다 정도가 될 것 같네요. 혹시 중국 국제항공 타면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탑승을 고민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살면서 하늘 위에서 북경오리도 먹어보고 재미있는 경험이었고요. 가격만 괜찮다면 저는 장거리 여정에 또 탈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